V 영화로 갈까요? 자네들 모두는 뛰어난 재능이 있다. 블랙 이란 말은 항상 실패로 너 좋냐? 자, 첫 번째 영화는 The Great Debaters. 야, 자체했고 이승만 상대모사 한 거야? 이승만? 아이, 학교 운동장에 그 마이크 쓰면 스피커로 울리는 소리잖아. 그렇지. 예, The Great Debaters 2007년 영화입니다. 덴젤 워싱턴이 그쵸. 예, 주인공. 감독을 했고요. 감독도 했어요. 감독이죠. 네. 예, 그리고 주인공 멜빈 톨슨 교수 역으로 덴젤 워싱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대학에서 이제 근무하는 제임스 파머 박사 역은 포레스트 휘테커가 있고요. 네, 포레스트 휘테커. 예, 포레스트 휘테커의 아들이 또 이 톨슨 교수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토론팀의 일원이에요. 그 친구가 제임스 파머 주니어라는 이제 역을 한 덴젤 휘테커라는 배우입니다. 덴젤 워싱턴의 덴젤과 그렇죠. 예, 포레스트 휘테커의 휘테커인데 우연의 일치야. 예, 우연의 일치고 휘테커의 아들로 간혹 오해를 받는데요. 아들이 예, 아닌데. 예, 비슷하게 아닌데 생기긴 했어. 예, 전혀 상관없고. 한국 사람들은 덴젤 워싱턴 아들인 줄 알겠죠. 앞에가 성이니까. 근데 아무 상관없는. 예, 아무 상관없는 배우고요. 그리고 헨리 로우라는 역으로는 네이트 파커라는 배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만다 북이라고 여성 토론자, 예, 그 친구로는 저니 스몰릿 벨이라는 배우가 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밀턴 버지스라는 또 다른 중간에 빠지죠. 이 네. 토론자는 예, 그 선생님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죠. 예, 빠지는 그 토론자 선생님이 좌빨이라서. 네, 빠지는. 저메인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역을 했습니다. 네. The Great Debaters. 이거는 실제 스토리를 그쵸. 예, 실제 영화한 이야기죠. 거더라고요. 이 Great Debaters 하면 뭐냐? 위대한 토론자들. 예, 그렇죠. 디베이트라는 말이 토론하다라는 뜻이죠. 예, 이 서구 특히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는 그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정말 토론하고서 점수 매기고 어디가 이겼다 졌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가 특히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교육하고 대회도 많이 하고 그렇죠. 우리 웅변 대회 뭐 이런 좀 다르지. 지금- 웅변대하고. 네. 아니 지금 그런 거 하듯이 한국의 토론대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학생들 토론대회가 많은데 영어 토론대회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 그 한국말로도 못하는 걸 왜 영어로 해 그래? 토론 대회의 이 토론이라는 경기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명확하게 그 입장을 전달하는 경기로 돼 있지만 지금 경기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제 방향을 선택해서 뽑기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자기 입장으로 강화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맞습니다. 자기 생각이 좀 달라도 그 방향으로 생각해봐야 돼. 이게 또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그렇지만 다른 사람 생각은 왜 그런지에 대한 연구도 되긴 하거든. 아무튼 토론의 방식이 우리가 좀 신경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우리도 토론 대회 하면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주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찬성 제일 발표 뽑기에서 네. 긍정과 부정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런 수업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대학에서. 대학에서 대학교 네.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거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근데 입장과 그 나눠서 토론 팀을 만들어 대학끼리 붙고 막 예, 이러지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건 요즘 없었죠. 생겼어. 요즘은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리그도 있어요. 예. 그래요? 아무튼 이 토론 문화 뭐 이게 어차피 민주주의고 이게 토론의 문화가 돼서 서로 타협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거가 어떤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떠나서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에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나는 좀 이 영화를 보고서 좀 약간 문화 쇼크를 당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나는 왜냐면 이런 거가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거든. 대학 내가 다 나오고 했는데 이런 그럼 이런 동아리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냐? 형 다 커서 보신 그럼 거잖아요. 있어. 나 다 커서 봤지. 이거 뭐 토론 몇 년 동아리가 전에 있어요. 토론 동아리 있고. 근데 최근에 생기긴 했죠. 최근에.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었어요. 네, 그거는 그렇죠. 잘 못 봤어요. 근데 자 이거 이 The Great Debaters는 1930년대죠. 예. 30년대 그때 이제 흑백 학교가 따로 있고 분리주의였죠. 흑백 분리주의가 존재하던 때 학교도 다 따로 있었어요. 우리 여대 따로 많이 있듯이. 그때 당시에 와일리 컬리지 와일리라는 흑인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죠. 텍사스 마샬에 있는 문제 예. 텍사스. 이제 텍사스. 문제라는 건 흑백 갈등에 있어서 문제야. 네, 지금. 그렇죠. 하여튼 이 와일리 컬리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디베이트 팀, 토론 팀의 네, 이야기를 승승장구하던 그 무패의 그렇죠. 무패의 기록을 갖고 있는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영화화한 거예요. 그 감독이 덴젤 워싱턴. 덴젤 워싱턴이 아주 누구나 좋아하는 흑인 남자 배우인 것 같아요. 흑인이란 말 붙이기가 좀 그러네. 하여튼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와일리 대학의 토론 팀이 지금 없대요.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덴젤 워싱턴이 이 영화 하고 나서 다시 100만 달러를 기부했대요. 기부해서. 그 팀을 만들 수 있게. 토론 팀을 다시 만들 수 있게. 아니 뭔 토론팀이 100만 달러나 들어요? 이게 거의 참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바베큐 대회 뭐 무슨 대회 그렇죠.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생각 못하는. 토론 방식이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네, 저도.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딱 놓고 이제 각 입장을 정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각 팀별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논지를 딱 만들어서 계속 토론을 하는 그런 그렇죠. 형태더라고요. 시간 제약도 있고 예, 예. 발언 바둑 기회 두듯이. 제약도 있고. 예. 근데 뭐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말들은 잘해. 네. 아 잘하고 기가 아주 막히죠. 뭐. 근데 이제 이 토론팀이라는 소재와 이때 시대적 배경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 흑백 갈등. 우리 왜 옛날에 그런 말 했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렇죠. 네. 악법도 법이다란 말이 사실 틀린 말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명제를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 소크라테스가 뭐 죽으면서 악법도 그래서 마치 이 법치주의를 굉장히 정당화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이 영화 보면은 이제 이 분리주의 물론 미국이 링컨 대통령 해가지고 노예제가 없어지고 남북 전쟁 끝나고 법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거가 이제 헌법에 들어갔죠. 그런데 평등하지만 분리하자. 이게 짐 크로우 법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악법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벤치도 흑백 따로 있고 버스도 흑백 따로 앉고 투표권은 다 줬는데 흑인들은 근데 투표하기 쉽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분리주의를 걸었었던 적이 있죠, 미국이. 그게 이제 2차 대전 전까지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똑똑한 흑인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다 흑인 학교를 다니죠. 예. 그래서 이제 토론의 주제들이 그런 것들이 많죠. 이제 텍사스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 흑인들을 안 받는다 신입생으로.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가서 토론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영화에서는 나중에 뭐 얘네 와일리 대학팀이 하버드 그 미국에서 최고의 토론팀을 갖고 있는 하버드랑 대회에서 뭐 이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근데 얘네 이 팀이 하버드를 이긴 건 곧 요때가 아니고 뭐 다음이라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요한 건 각색한 거래요. 예.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의 선생님은 덴젤 워싱턴, 예. 톨슨 교수님. 근데 이 사람은 이 와일리 대학의 이 토론팀의 지도 교수인데 이 사람은 선생님으로도 훌륭한데 그 운동가. 그렇죠. 농민운동. 그렇죠. 그 텍사스의 그 농민들을 교합해서 유니온 조합을 만드는 쉽게 해서 농협을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농협이야 농협. 이 사람이 하는 게 농협 운동이야. 그래서 농협을 해가지고 이제 노동자들끼리 뭉치는 거죠. 농민 노동자들끼리. 네. 그러니까 또 보수에서 보면 얘는 빨갱인 거야. 네. 게다가 흑인이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겹치니까 얘는 뭐 굉장히 삶이 굉장히 피곤하죠. 하지만 꿋꿋하게 그렇게 해요. 계속 꿋꿋하게 싸우죠. 그 주변의 그런 세력들과.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그런 비전도 보여주지만 자기가 몸소 행동으로 실천도 하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랬지만 자기 인권과 흑인으로서 인권뿐만 아니고 농민으로서 인권까지 같이 운동을 했던 그런 아주 그 이게 실화고 이런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토론하는 그런 재밌는 씬들과 함께. 그래서 1930년대면 뭐 지금 뭐 거의 100년 전 아니야. 그렇죠. 100년 전에 보니까 홀랜드 버스 그보다 30년 전 선생님이에요. 그쵸. 예, 딱 그리고 30년 전 선생님. 그거는 이제 홀랜드 오브스는 고등학교였지만 요거는 대학교. 대학교인데 흑인 대학. 지금은 이제 흑인 대학은 없어졌죠, 다. 이런 와일리 이런 것도 그냥 이제 일반 대학이 돼서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됐죠. 근데
이때 명성이 오히려 더 높았던 것 같아 이 학교는. 아무튼 뭐 이 영화는 뭐 스토리가 뭐 크게 없죠. 뭐. 그냥 팀을 만들고요. 훈련하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들이 좀 흘러가고 그렇죠. 질투의 이야기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또 다른 대학들 하나하나씩 격파해 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선생님은 다른 생활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노동 운동에 그런 생활이 있는데 거기에 또 연루된 이 아들과 그러니까 포레스트 위테커의 아들 제임스 파머, 제임스 파머와 그러니까 제임스 파머의 아버지와 그렇죠. 이 선생님 간의 또 갈등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렇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톨슨 선생님이라기보다도 제임스 파머. 예. 이 천재 14살? 꼬마아이 16살인가 그렇죠. 제임스 근데, 파머 주니어. 제임스 예. 파머 주니어. 덴젤 얘가 워낙 똑똑한 애라서 대학을 되게 빨리 가는 거야. 우리도 왜 카이스트 이런 데 가면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있잖아요. 이 영재들. 예. 얘는 거의 그 수준인 예. 거지. 근데 얘가 사춘기인데 대학을 들어간 거야. 그래서 뭐 여자도 보이고 특히 얘 아버지가 이제 포레스트 위테커인데 이 아버지와 선생님, 교수님, 예. 군사부 일체라고 하죠. 예. 그 둘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그런 이 천재 아이지만 똑똑한 아이지만 1930년대 흑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예. 그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주 성장하는 특이하죠.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약간 성장 영화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계속 이 아이는 그 직접 토론을 하는 건 아니었고 그치. 예, 그냥 자료. 리서처, 리서처였는데 나중에 이제 다 그 한 명이 그만두고 여자애도 남자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여기 러브라인이 예, 가죠. 토론을 못 하게 되면서 얘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얘가 처음 주어진 기회에서 완전히 개판을 치죠.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도 않아요. 개판 친 내용은. 아마 그냥 얘가 진땀 흘리는 얼굴만 나와. 아마 말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예 한 마디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느낌상. 한마디 못하고 오줌을 쌌을까? 뭐 하여튼 예, 그 아무튼 정도. 그랬는데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토론을 갔을 때 그쵸. 그 팀의 리더가 교수님은 그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텍사스를 못 벗어난다. 그렇죠. 기차를 못 타죠. 예, 그래서 애들만 보낸 거예요. 그렇죠. 하버드로. 그 팀의 리더가 헨리 로우가 토론자는 내가 아니라 너다. 타고난 초이스였어. 예. 여기 이 영화 보면 이제 처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 파머의 아빠는 목사인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뭐 몇 개 국어를 구사하고 7개 국어를 한다고. 목사하고 아주 지성이야. 사람들을 항상 교회에서 가르치고 물론 다 이제 흑인들이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시골길을 가다가 돼지를 치지. 그렇죠. 돼지를 쳐 차로 이렇게 가다가 이때는 뭐 자동차 있으면 아주 잘 사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백인 농부들이 한 두 번 나와서 완전히 땡깡을 부리지. 그리고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 무시하는 거. 보이. 그렇죠. 보이라는 말 하죠. 여기는 전에 뭐 하다 그게 했지? 드라이빙 미스 드라이빙 데이지. 미스 데이지 하면서. 거기서는 아무리 어린 백인도 할아버지한테도 보이라고 그래요. 뭐 보이 그러면은 흑인은 대답할 때 썰을 붙이는 거야. 걔네들 뭐 존댓말 이런 거 없지만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썰을 붙이면서 이 아버지가 쩔쩔매는 거야. 그러면서 돈 있는 돈 다 주고 그러니까 얘가 그걸 보고 완전 히 충격을 받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선 신 같은 존재였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줄 알았는데 저 완전히 무슨 시골 촌부한테 돼지 농사 짓는 아저씨 두 명한테 완전히 아버지가 너무 굴욕적으로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약간 이제 충격에 빠져서 약간 반항심도 트라우마를 생기고. 겪으면서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교수님은 굉장히 또 리버럴하게 하죠. 저항적이고.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는 이 아이의 눈이 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그 선생님이 경찰서에 갔는데 아버지가 가서 구해오지. 그쵸. 그때 정말 당당하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참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욱하지 않고 참고 현명하게 참고 정말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 발휘하는 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 그 말을 알았어야 돼요.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들어서 피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덴젤 워싱턴 같았으면 거기서 선생님 같았으면은 또 달랐을 테니까. 근데 아버지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고 거기 그 경찰서 가서 자기도 잡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그렇죠.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노를 하지 못하게 해서 빼오죠. 그래서 이 애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시선을 선생님에 대한 시선과 이런 게 교차하면서 그 영화를 끌어가죠. 그런 것들이. 경찰서 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아주 사실은
기지를 보이죠. 뭐냐면 그 협회에 이제 돼 있던 청년들과 그 당원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밖에 이렇게 그렇죠. 밖에서 약간 폭력 시위 비슷하게 그렇죠. 시위처럼 이렇게 경찰서를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약간 무력 시위를 비슷하게 그렇죠. 하죠. 그래서 보안관한테 이 협의를 받던 내용이 그거였죠. 꺼내주면 저 사람들은 다 갈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보안관도 혹해요. 아 그래? 그럼 저 사람들이 다 간단 말이야? 이제 요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그렇죠. 그 보안관 존 허드가 이 사람이 비치스에서 네. 그 남자 친구잖아. 네. 배트 미들러랑 바바라 허시 사이에서 그 젊고 날씬했던 사람이 이렇게 아저씨가 됐어. 꼴통 아저씨로 네. 남부 사투리 막 쓰면서 그렇죠. 근데 인종차별. 이 영화는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그죠? 1930년대에는 나는 좀 분위기를 조금 더 대입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아무리 미국이지만 거의 세계는 양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공공 개념의 사회와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화된 사회와의 어떤 갈등이 계속 이념적으로 대립하던 시기잖아요. 결론 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가 원하는 대로 믿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로 계속 논리를 개발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덴젤 워싱턴한테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좌쪽에 치우쳐 있는 교수님인 거지.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지금 사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왜냐면 초창기니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30년대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추고 있지. 왜냐하면 법이 금지하는 부분이나 사회적으로 제약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 친구가 14살짜리 친구가 목격하잖아. 그 집회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거의 쫓겨나가는 부분을 같이 목격하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 아니야. 너 도대체 어디 갔었냐. 바로 교수님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다는 걸 말하지 않겠다고. 예, 아버지는 다 알고 있지. 그러나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도 걱정하는 거지. 아들이 그런 것에 물들어서 자기가 혹시라도 위험한 것도 있고 예. 커리어 자체가 망가질까봐 생각하는 것도 예. 있어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건 아버지라면 누구나 그렇겠지. 근데 여기에 중요한 모티브는 결국 같이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공동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웨일리라는 그 대학은 공통된 와일리. 입장에 와일리라는 대학은 공통된 입장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해지는 지식들은 그런 부류인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 거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디베이트라는 게 문제인데 디베이트는 자기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디베이트를 강화하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폭력으로 해결했던 거야. 야 싸우지 말고 말로 해 라는 게 디베이트 제도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걸 제도화시켜서 경기까지 만드는 이유는 야 그렇게 폭동 내고 싸우지 말고 일단 말로 해봐 라는 것에 어떤 돌파구나 혹은 탈출구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시대적인 배경이 아직도 지난주에 그 볼티모어에서 폭동 나가지고 막 상점 다 때려부시고 그랬대잖아. 그 흑인 경찰관 싸주기 와가지고 그 또 한인 상점 다 털어가고 그랬대. 다 포기하고 옛날에 LA 폭동처럼. 아무튼 이 최근까지도 이 얘네들의 이 흑백 갈등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보듯이 흑인들이 교육 수준이 높고 지적이고 이러지 않다라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 가서 보면은 일단은 범죄자들의 대다수가 흑인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여기서 나오는 이런 정말 잘 배우고 공부 많이 한 이런 이 톨슨 톨킨은 톨슨 선생님 같은 이런 사람들도 갑자기 불신 검문 당해서 예.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불씨가 아직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토론하고 그렇게 싸우고 법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치열하게 하는데도 그렇게 폭동이 나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 참 아주 그건 역으로 흑인들이 지배층으로서의 다수를 참여하지 못한 부분인 거지. 그 제도를 만드는 것에 지배층이란 말 좀 웃기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나는 이 학교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는 이상과 현실을 가리키는 곳인데 영화들이 이상을 강조하죠. 현실의 모습은 훨씬 심각한 것이 많잖아요.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이잖아. 오바마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근데 그러면 그 폭동이 나는 지배층이 거야. 바뀌어서 오히려 오바마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크게 저항할 수 있는 거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역으로 한번 짓눌렸던 사회가 뭔가 다른 부분으로 가는 방향을 잡은 건 맞지만 그 방향을 완벽하게 되돌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헤이트리드 증오의 그 즐김이야. 다르다라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와 있으면 쟤는 우리랑 다르다라는 그 느낌이 있거든.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짓이 미워. 그러면은 저 족속들이 다 미워지는 그런 거지. 그게 우리 사실 지역 물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출신 성분, 뭐 학교 이런 거 있잖아. 너 고향이 어디야? 이거 물어봐야지 알잖아. 심지어는 부모님 고향이 어디야? 이거 물어보잖아. 그렇게 해서도 미워낼 걸 찾는데 걔네들은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한눈에 다른 거지. 보이니. 그거 다르죠. 우리도 막 동남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황이 그게 자기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한번 당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분석 못한 그냥 일반화의 어떤 뭐 아까 그런 얘기 했었나 우리가 인간은 항상 패턴을 만들어낸 족속이라고 쉽게 패턴을 만들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인지도 모르죠. 근데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 영화는 사실은 정치 무슨 연설 영화 같긴 해요. 정치는 아니지만 되게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해 토론하면서. 그렇죠. 연설 영화야. 그렇죠. 연설 영화죠. 연설들이 눈물을 흘리게 당연한 말을 하니까. 당연한 말 하면 눈물이 나오나요? 당연한 말 하면 당연한 말을 잘해야지. 어떤 말이 멋있었어? 당연한 말인데 이 시대 상황에서는 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낼 소리를 내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이거. 악법은 법이 아니다요. 그러니까 unjust law is no law at all. unjust한 law.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었던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랑은 전면으로 배치되죠. 근데 이 말이 섞일정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백인만 앉는 벤치가 따로 있다. 얘가 법으로 돼 있어. 그렇죠.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그 법을 없애야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30년대는 우리는 식민지 시대잖아. 우리로 대입해 보면 이런 연설 대회에서 저는 독립국이요 당연한 부분을 얘기하고 만세 운동을 하면 다 잡혀갔었던 거잖아. 그렇죠. 아니 뭐 잡혀갈 게 뭐 있어요? 그 총 맞죠 바로. 그렇지.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 미국은 그런 갈등 안에서도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놨다라는 그렇죠. 거야. 화날 그게, 때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어두울 때는 이제 잡아가지고 어두울 땐 나무에 매달아 버리고 그렇죠. 불태우고.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렇죠. 다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죠. 또 이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이제 그거는 중간 지나서 얘네들이 어디 그 디베이터로 가다가 그렇죠. 그걸 보죠. 밤에 린치한 거를 보죠. 그냥 마을 사람들이 흑인 한 명을 죽였어. 죽여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놓죠. 화형이죠. 화형. 난그 그리고. 린치란 말도 좀 짜릿하게 느꼈던 게 원래 린치란 뜻 어원이 그 사람 이름이야. 노예 상인 이름이라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포악스럽게 했기 때문에 린치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국 노예 이번 주제가 선생님 영화니까 선생님으로서의 톨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어떠세요? 저는 좀 좋은 선생님? 과격해? 예, 그렇게는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그 해보고 싶었어요. 예, 자기의 어떤 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반면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거나 뭐 그런 느낌은 좀 없었거든요. 그래, 그 애정이라거나 이런 여기 거는. 이 톨슨 선생님이 좀 논란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투쟁이야. 학교도 투쟁이야. 예. 가르치는 이 그쵸. 토론 자체도 투쟁인 거죠. 토론도 투쟁이고 모든 게 지금 투쟁이고 권리를 찾아야 되고 어떤 인권을 위한. 그러니까 그거가 이때 시대적 배경이 이 사람이 성각자일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좀 지식을 전달하고 그러는데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세게 좀 더 해야지 그 날이 빨리 오는 거야.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 자유로워지는 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에 포커싱을 해서 학생들도 굉장히 강하게 키우지. 그래서 오디션 같은 거 할 때도 뭐 이렇게 막 탁탁탁 자르고 예. 약간 약간 플래처 같기도 해요. 플래처 그런 부분 있죠. 블랙 플래처인데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주인공 제임스 파머 예. 얘한테는 좀 각별한 그게 있어요. 얘가 조그맣고 아직 다 안 컸으니까 얘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죠. 그래서 얘한테 가르치는 법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헨리라는 친구 있죠. 예, 좀 이 친구는 좀 과격주의자죠. 정말 똑똑하긴 한데 좀 과격해서 템퍼가 좀 이렇게 강하고 약간 어디 감옥도 좀 갔다 오고 다혈질이고. 그러는데 머리는 좋은. 그렇죠. 얘한테도 그 길을 가르쳐 주잖아, 터주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과격하긴 하지만 나는 이런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이 시대적인 이 사람이 그걸 많이 땡긴 거야, 사실.
그래서 이 토론팀을 이끌고 흑인들의 인권을 또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거에 일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나 이런 사람들의 선배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보면 좀 과격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좀 주입하고 못 따라오는 애들은 그냥 걷어차버리고. 네. 근데 뭐 그런 선생님도 뭐 나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요. 그렇죠? 저는 예. 그런 카리스마를 끌고 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있죠.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서도 가끔은 너무 과격해서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한테도 학생들이 숨을 못 쉬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엄하게 이야기하고 엄한 처분을 내리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행동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존경하기 어려운 그렇지. 선생님이겠죠. 그 존경의 문제가 그거야. 예. 하지만 그 선생님은 자기의 생활도 그런 거야. 음. 예, 그런 경우라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이 선생님들의 가장 이율배반이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으로서 절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특히 절대 뭐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도 그래서 왜 나한테만 그래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 어떤 가르침도 통하지 않은 거지. 예.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 그러니까 있잖아. 그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언행일치.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사실 기본 원칙에 대해서 가르치잖아. 예를 들어서 너 담배 피지 마. 담배 나빠. 그러면서 진도 담배 피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어떤 선생님으로서 그런 거가 언행일치가 되면 좀 존경심이 생기겠죠. 예. 근데 저 사람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전혀 말빨이 안 먹히고 오히려 더 악효과, 역효과가 나죠. 역효과가 나는, 예. 나는 그런 여기서 것 토스는 언행일치는 확실하게 되는 그렇죠.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이지 네, 사실. 맞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 그리고 이러한 언행일치 속에서 튕겨져 나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톨스는 우리가 영화적으로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왔지만 나중에 그 하버드와의 토론 대회를 할 때는 전 학교 학생들 온 주민들이 다 같이 응원을 하거든요. 그렇죠. 라디오로 다 이거는 듣겠죠? 선생님 평소에 어떠한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느냐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덕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와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 분이어서 정말 그냥 드세기만 한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전폭적인 존경받을 지원을 수가 없죠. 존경받을 수가 존경받거나 없죠. 지원을 받지 못하죠. 아마 당근과 채찍을 준다라면은 이분은 채찍도 중간중간 주다가 아주 큰 당근을 하나씩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채찍 질. 아 근데 채찍질 할 당근이 때마다 이렇게 당근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거나 어떤 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이상, 이 이념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당근이 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서슬퍼런 군부 시대 때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냈잖아요. 예. 좀 불이하게 정권을 잡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그랬을 때잖아요. 그럴 때 이 선생님들은 알았을 거란 말이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근데 학생들한테 그거는 사실 금기잖아. 자기 정치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 근데 내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거는 우리 사회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얘기를 그 직전까지는 해. 그러니까 정권을 비판한다거나 어떤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 예.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 그 얘기 그 직전까지 해서 애들이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인 얘기를 안 하면서 할 얘기는 다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그렇게나마 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게 그렇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해준 선생님이 그게 베스트였던 것 같아. 나한테. 오히려 뭐 지금 여기 톨슨 선생님처럼 막 아예 드러나게 애들한테도 물론 톨슨 선생님 학교에서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밤에 자기가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번거지 쓰고 나가서 그렇지. 농부로 변장해가지고 막 하고 얻어맞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뭐 밤에 뭐 어디 공장에 가든지 야학을 하든지 뭐 이랬던 선생님들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지. 의식 있는 선생님들은. 근데 학교에서 그 어떤 자기 정치적인 얘기나 어떤 역사적인 이런 걸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피해하느라고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의식 있는 선생님들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특히 역사 같은 거 얘기할 때. 지금의 역사. 우리 그때 교과서에 말도 안 되는 무슨 정화위원회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사회 시간에. 그 대통령 막 치적 같은 거 막. 하나 기억 남는 장면 하나 있는데 현대사 그러니까 국사책을 보면
역사책 마지막 부분에 한 두 장인가 현대사가 있어. 그 두 장의 현대사에 뭐 제5공화국을 열고 뭐 저쪽에서 용비어 청가를 한참 써놓은 데 있거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87년도 때라 항상 데모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친구 하나가 그 선생님이 그걸 읽어보라고. 혹시 한 문제는 나오니까 읽어보라고 하면서 읽어봤어. 애들 읽다가 아우 도저히 못 읽겠는데요? 덮었어. 선생님이 그래 읽지 못하겠지. 안돼 오색이 얘기했던 이런 장면들인 거야. 그렇지. 인정은 안 하지만 그래 야 그래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노골적으로 나오겠냐,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 근데 그 우리 모두 알게 어렴풋이 알게 해준다라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었거든. 정콩으로 가려운 데는 안 긁으면서 최대한 이 가려움을 해결해줘야 되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지식을 직접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약간 길을 살짝 보여주는 거야. 이런 길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거기까지. 딱. 근데 또 학교에도 그 뭐 전교조 있고 교총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 정치적인 그런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 선생님들마다. 근데 대부분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학교가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아. 그럼요. 교육계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권에 협조적이고 당연히 협조적일 수밖에 없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곳인데. 내가 오작에 한 얘기에서 뭐 자꾸 뒷받침이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사회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내가 다니는 학교의 좀 특수성은 뭐였냐면 대통령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였어. 근데 그 분위기 어떤지가 딱 규정이 돼. 그 한마디로. 아, 형 학교가요. 근데 그 사회 선생님이 한참 때도 87년도 같아요.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정말 뭐라자면 감정 없이 상황 설명을 쫙 해주는 거야. 이게 정통성에 대한 문제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알잖아? 그럼 이게 의식화야 라고까지 설명을 해줘. 눈이 똘막똘막해서 다 듣는 것들이 있고 내가 볼 때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똘막똘막하게 듣는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난 여기 이 영화에서는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중간에 다 그만둘래요. 걔도 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으로서는 가장 큰 시련일 수도 있어. 선생님한테 그 질문을 하죠. 그 학생이 선생님 저기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선생님 코뮤니스트냐? 그렇다면 나는 이거 그만둬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정치는 너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럼 난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탁 그만두고 나가죠. 그 참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 그 십자가 밟기라 그러나요? 그거 이거 긴지 아닌지 너 십자가 밟어. 못 밟으면은 이제 죽이는 거고. 그건 옛날에 몇천 년 전에 했던 일인데 아직도 그런 거가 횡행하냐. 어떻게 무슨 그러니까 저번에 뭐 이게 헌법재판소장 뭐 대법관 이거 뽑을 때 이런 거 그런 거 질문하고 보면 그 현도 진짜 유치하더라. 사람들 이런 영화도 안 보나 봐. 걔는. 좀 보라 그래야 되겠어. 그거는 교육의 현장이 아니고요. 정치의 현장이니까 다른 말.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아야지 이게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중요하죠. 형 교육 잘 받아도 뭐. 나는 이 부분이 되게 부러웠다고 사실. 이게 30년대에 벌써 이랬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말로 하라는 것 중에 말은 정확하게 하라는 거잖아.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게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본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근데 그걸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좀 각색된 얘기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을 좀 잘하기 위한 내 이야기를 잘하기 위한 과정의 이야기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완성형의 얘기가 되니까 조금 그건 불편하더라고. 근데 시기가 만약에 여긴 대학이었잖아. 대학이라서 애들이 이제 사실 그나마. 성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학에서는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주관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의견이나 이런 거는 애들한테 얘기 다 하고 할 수 있죠. 특히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필요하다면 애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갈 수도 있다고 봐. 그럼 뭐 우리나라 대학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것도 이제 밥그릇이 돼가고 이렇게 돼가면서 자기 생활에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홀랜드 선생님이 그 자기 예술이랑 현실 밥그릇 사이에서 갈등했듯이 이런 사람들도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나 자기 밥그릇에서 갈등을 하는 것 같아. 학자들도, 그렇죠. 교수들도. 또 학교에서의 그 위치도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간의 그런 위치나 이런 부분도 있고. 저는 아까 전에 근데 형들 두 분 막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단 한 번도 그런 선생님을 못 봤어요. 니네 때는 본인- 이제 민주가 되는 90년대 다 조금 정치적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라고 느낌을 받은 선생님이 단 한 분도 없었고 정치적인 칼날을 안 보여줬구나. 네, 그리고 저 또한 전혀 그쪽에 또 관심이 사실 좀 적었고 네가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왠지. 그때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봐도 왜냐면 그래서 오히려 저희 또래가 이후에 커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학생 때 별로 접해보지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 네,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저항했던 사람들이 꿈꾸던 유토피아의 학교를 다닌 거야,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는 학교를 다닌 거야. 아니 그냥 선생님들이 다 문제였지 선생님들이 문제였다고?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모르겠어요. 최 과장도 그래? 정치적인 성향을 뭐 애들한테 뭐 가르친다거나 주입한다거나 이런 사람 없었어? 없었어요. 예. 예, 지금 도리어 뭐- 보수적인 선생님들은 있었어요. 현실에 순응해라. 예, 아니요 뭐 이렇게 보수적인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막 진보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은 없었죠. 저는 진보적인 이야기는 대학 가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네. 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자식이 말이야 뭐 우리 그런 얘기 안 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빗대 가지고 예, 어떤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아 그래? 제가 딱 기억나는 거는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 그 무슨 이렇게 설명 같은 거 하다가 뭐 국가의 제도나 뭐 이런 거 좀 쭉 설명하다가 근데 지금 내가 가르쳐 주는 게 다 진실이라고는 얘기 못 하겠다. 예, 라고 한마디. 그 정도가 유일한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 약간 도덕 선생님들이 진보적인 아 이 썩었어 이놈의 세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되게 웃긴 건 이 그 술 먹고 선생님- 하는 얘기 아니야? 그건 진보적이 아니고 아니, 그냥 아니 야, 그 선생님 그 선생님 아니야? 기반주의자. 저희 수염 기르고 고무신 신고 다니던 선생님 맞지? 나는 중학교 선후배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단 옆차기 하고 그쵸. 술 먹고 그 선생님인데 술 먹고 학교로 와? 문제는 그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주관식으로 쓰게 해요. 아주 답을 길게. 그래서 본인이 얘기해요. 난 시험 점에서 어떻게 매긴지 알아? 난 선풍기 앞에다가 틀어놔. 그거 많이 그러면 써면 많이 쓴 거는 적게 날아가겠지? 가볍게 뭘로 못 쓴 건 멀리 날아가고 막 이렇게. 그 뭐 그런 얘기 있었지. 예, 막 몽둥이도 한 대여섯 개를 자기가 직접 다 만들어서 박달나무, 밤나무, 뭐 소나무 이런 식으로 전시해놨던 그런 기인이었지 그 사람. 예. 아, 도사였죠, 나는 갑자기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도사라고 불렀죠. 중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 우리 저도 우리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이 야 내가 진짜 웃기게 얘기 하나 해줄게. 이 교련 선생님 정말 그 재밌는 얘기가 많아. 네. 근데 뭐 기무사 이런 데 있는데 뭐 그 훈련 때 뭐 이렇게 총알을 잘못 맞춰가지고 좀 이상해졌다 뭐 이런 루머가 있어서 선생님인데 그 사람이 어땠냐면은 실제로 겪은 일이야. 우리가 막 점심시간인가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막 따두고 이제 교련 시간 실내 수업할 때가 있잖아. 네. 갑자기 앞문이 꽝 열리는 거야. 그러더니 그 선생님 딱 나타났어. 이 반은 왜 이렇게 시끄럽나? 선생님 막 소리 깨주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이러는데 좀 이따 그 뒷문이 딱 열린다? 그러더니 이 반은 조용하군 이러면서 가는 거야. 농담하고 가신 거네. 아니야. 그게 아, 농담한 거지. 앞문 열고 내가 그래 뒷문으로 들어갔어. 내 이마디면 웃겠지. 그리고 농담한 아니야 거지. 아니야 여기 그때 우리가 그걸 농담으로 받아야지. 뭘 그걸? 선생님도 사람이고 그렇죠. 뭐 선생님이 무슨 성인은 아니잖아. 그리고 많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운 게 자기가 어디서 술 먹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나갈 때라고 하잖아. 혹시 아는 그러니까 친구 선생님들이 있을까 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학생들이 술 먹는데 선생님 지나가는 거. 그게 뭐 무서워. 맞으면 되지. 제가 그렇게 걸렸었거든요. 아니, 맞으면 되지 그거야. 나는 시험 전날 아까 그 머더 오브 마인 들으면서 울었던 선생님이요. 저희 집이 우리 학교 올라가는 길에 저희 집이 딱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서 잠자리 채로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막 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딱 퇴근하는 길에 우리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시험 전날이었는데. 근데 너네 시험 전날인데 그래 보자. 그러고 딱 가시더라고요. 근데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 그때 대추 따고 있던 애들이 성적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돼지게 맞았어요. 진짜 그 선생님한테.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이면 정말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요. 지금도 전 너무 보고 싶어요. 연락하고 싶고. 근데 한번 찾아봐요. 왜 여기에 우리가 항상 걸려 있는 대주제는 학교적 그 얘기하니까 왜 그렇게 폭력스러웠을까라는 거죠. 인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도저히 통제가 안 됐을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근데 문화적인 그냥 얘기였을 문화적인 거야. 거죠. 역사적으로 선생님마다 그랬을 달라요, 거다. 진짜.
지금 매를 들어야 드는 그리고 선생님이 난 있고. 제일 때린 선생님 중에 제일 싫은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 저런 놈들은 맞아야 돼 이런 놈들. 선생님을 안 봐. 솔직히 막 이런 놈들. 아, 그럴 때 때려야지 그 선생은. 어떻게 때려? 조선 놈이니까. 그러냐? 맞아야지. 물어봐야지 어디 사람이냐고. 말죽거리 잔혹소처럼. 네, 선생님 그런 모습들이 때리면 안 있죠. 되고요. 네. 요즘은 뭐 그 막 애들이 선생님 때리고 막 이런다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 말 했는지 모르지. 또. 학부형이 일단 교사들을 막 구타하고 막 이런다면 한창 또 그런 뉴스가 또 많이 나왔었죠 사실. 이게 학교에 못 오게 해야 돼 학부모들은. 아무튼 선생님이 언행일치가 되는 이런 선생님, 그리고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 사람은 이제 지식 전달자 입장을 떠나서 어떤 뭐랄까 행동가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떠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전혀 교사 경력을 갖지 않았지.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그렇죠. 영화는 뭐 저 이 영화 제일 많이 울었어요. 오늘 영화들 중에. 어디서? 저는 이렇게 약간 정의 구현하고 이 답답함을 그냥 막 이렇게 해소해 뭐 이런 거에 더 감동받나 봐요. 그 연설할 때마다 울었지 너. 저 중간 연설 마지막 연설 뭐 어디서 제일 많이 울었냐? 아빠 그거? 그쵸 거기도 그랬고 그 중간에 거기 저기 어디야 천막에서 오클라호마였나? 오클라호마. 첫 거기서의 그 백인들과의 토론. 그쵸. 천막에서. 그 토론이 그 여자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그쵸 오늘 그렇죠. 넌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고 바로 네. 지금 해. 바로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토론은 무조건 기립박수 받는 쪽이 이겨요. 이 토론. 다 기립박수 치는 말. 기립박수 받는 쪽이 제일 그 좀 클리셰였어. 이게 저 준욱이는 저런 클레센더 박수에서 참 터지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엔딩은 특히 엔딩은 엔딩 참았어요 눈물? 엔딩 눈물 참았어요? 엔딩 뭐 하버드 왜 하버드에서 할 때? 그게 그거 눈물 안 나던데 별로. 그래요? 그걸 왜 참고 계셔요? 안 났어. 우리가 다 같이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 흑인이 매달리고 네? 그쵸. 화형에 처해지는 장면을 다 봤잖아요. 근데 왜 참고 계시냐고. 그렇죠?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그치. 그럼요. 우리가 다 같이 본 장면이에요. 너무 울음을 때- 강요하지 마. 아니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참찐 톨슨 맛이라는 거죠. 선생님처럼 참찐 강요하면 맛이라는 거죠. 나 진욱이가 얘기하는 거에 진짜 생각나는 선생님 또 하나 있다. 누가요? 선생님이 무슨 영화 얘기를 하는데 네. 무슨 영화의 뒷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화에 나온 그 장면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실제가 어땠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막 자기가 열분을 토하면서 이때 말이야 이게 돼서 막 이렇게 됐어 안 슬퍼. 애들은 쌩쌩해. 공감 안 되는 거지. 공감 안 되는. 왜냐면 그 아이들은 그걸 다 못 봤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재밌긴 했어. 이 프리덤이래 이거 뭐냐? 프리덤까지. 이것도 그레이트 디베이터스가 2007년 영화죠. 한 8년 정도 됐네요 벌써. 최근에 나온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저 미국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아줌마 오프라. 오프라가 만든 오프라를 거꾸로 하면 하르포가 되거든요. 하르포 프로덕션이라고 있어요. 하르포. 하르포. 하포예요. 하포. 하포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영화죠. TV에는 꽤 많이 나오죠 프로그램에. 예, 이 하포에서 뭐 그 오프라가 만드는 거라 뭐 많이 했죠. 오프라가 옛날에 칼라 퍼플에서 출연을 한 이후로 이제 뭐 영화에 출연 많이 안 하는데 이런 흑인 인권과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이 연예 이쪽에서. 그래서 옛날에 프레셔스라는 영화 있었죠. 네. 프레셔스 그 옛날은 아니고 최근이죠. 최근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요즘 뭐 시간이 뭐냐. 그리고 작년에 셀마 네. 오스카에서 이렇게 많이 노미네이트 됐던 셀마 이것도 할포에서 했어요. 그래서 오프라가 다 이제 제작자로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오프라가 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 예, 아무튼 그레이트 디베이터스는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화예요. 이 영화는 좀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근데 무용부가 이렇게 숨겨진 영화를 이렇게 막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거 번역을 좀 한국말로 좀 하지. 그레이트 디베이터스 하면 이거 어렵잖아. 네, 그렇죠. 그레이트 마징가도 아니고 위대한 토론자들. 그냥 위대한 토론자들. 그냥 토론자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토론자들, 까만 토론자들. 아 이건 좀 레이스, 좀 인종차별 좀. 아무튼 토론자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굳이 근데
너는 이렇게 그 영화 이름을 지은 사람을 공격하더라. 공격 받을 건 받아야지. 아니 근데 봤더니 그레이트라는 말을 그냥 영문으로 쓰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레이트? 예. 그레이트 맞은 것 때문에 그런가? 그레이트라는. 저희 그때 그레이티스트도 그것도 어렵죠. 좀 어렵다고 좀 묻혔다고. 근데 그레이트 디베이터스는 더 어려워. 더 어렵죠. 더 어려우니까 잘 모르죠. 근데 뭐 아무튼 어렵지만 제목은 아주 뭐 연기도 좋고 그래서 그 프레셔스도 한번 보시고 셀마 작년에 나왔던 이것도 한번 보시고 얘도 이렇게 같은 오프라가 제작한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아 얘네들이 미국에서의 어떤 흑인의 역사, 입장 그리고 현실 이런 걸 보여주죠. 프레셔스 같은 거 보면 되게 비참하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 잘 산다는 미국이 그러는지 우리가 한번 반추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보고. 이 영화를 정리하면 그 그레이트 디베이터스가 곧 그 시대의 선생님들이 되었다라고 보겠죠. 그쵸. 그 속에 있는 말들과 누군가를 이겨주기 위한 경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모르고 있는 혹은 모르고 있는 백인들을 가리킨 거지 사실. 그렇죠?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그 배움의 14살짜리가 전체 백인들의 선생님이 된 거야. 전 인류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옳은 얘기를 하는 거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영화 끝나고 이제 누구는 나중에 어떻게 됐다 네. 이런 얘기 나오죠. 다 싫어하니까 예. 이 사만다는 정말 변호사가 됐죠. 됐더라고요. 어우 저는 거기서 또 울었어? 아니 또 온 게 아니고 이게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전적이 나오잖아요. 10년간 무패를 했다라는 거기에 토론 TV. 참 대단하다 진짜. 정말 토론이 직업이었나 보다. 말빨 토론 TV 이름 말빨 새치혀 뭐 이런. 그 이런 식으로 토론해 본 적은 있어? 위대한 혀들. 전혀 없지. 없죠. 이기기 위해서 막 다 끌어다 쓰고. 우리는 술 먹고 목소리 큰 애가 이기잖아. 근데 우리 안에 중요한 절차 같아요. 요즘에 제 목소리 큰 건 김 PD 형인데 그치. 토론할 때. 자신감이 생긴 거지. 얘네들이 그 나중에 목소리 자각했어? 그게 됐지. 역시 목소리 큰 사람이 토론을 잘한다는 아닌 영화. 그렇죠. 예, 토론 잘하는 건 결국 아는 게 많아야 되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 열심히 느낌이 조사도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여기서 엔딩의 토론이 제일 작은 소리로 얘기한 토론이었어요. 한 몇 초간 얘기 안 하는 거. 그러네. 걔가 아니요 그 우리 걔가 누구야 이렇게 이름이 또? 제임스 파머 주니어. 네, 주니어가 했던 토론 목소리가 영화의 토론 중에 제일 작은 목소리였어요. 근데 가슴을 그렇게 울렸어요. 참 저 아까 우리 홀랜드 포스 할 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여기 포레스트 휘테커 나오죠 아빠로. 네. 이 사람이 뭐 지금 뭐 감독도 하고 뭐 배우도 아, 한데 홀랜드 포스에 나온다. 홀랜드 포스에 어. 그 장례식 할 때 트럼펫 부는 애가 예. 포레스트 휘테커 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겼죠. 데이먼 휘테커 그래? 동생. 근데 나도 그 형 처음 봤을 때 포레스트 왜 이렇게 젊지? 근데 봤더니 동생이더라고. 포레스트 휘테커의 동생이라서 가끔 포레스트 휘테커의 젊은 역으로 젊은 역으로 나와요? 젊은 역으로 대역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 진짜 딱 10년 동생이거든요. 예. 9년인가 10년 동생이야. 그 대역으로 나오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근데 홀랜드 포스 한번 보세요. 포레스트 휘테커가 나와. 네, 저도 보고 포레스트 휘테커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강의실에 앉았었잖아. 트럼펫 부는 애. 데이먼 휘테커. 걔가 포레스트 휘테커 동생이었어. 그러니까 95년 영화도 저렇게 젊지 포레스트 휘테커가 막 이랬거든. 그럼 직업이 배우는 맞아요? 배우야. 배우도? 야, 배우. 그렇게 똑같이 생겼구나. 얘는 그 유명한 형을 사칭하면서 다닐 거 아니야. 똑같이 생겼어. 약간 짝짝이 눈까지. 아무튼 그렇군요. 예. 버디 더블도 할 수 있겠네. 예. 네. 그레이트 디베이터스. 이 영화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토론의 법칙을 밝혀주었다. 라는 영화로 정리하겠습니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